불박차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불박차 가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네, 녹색 신호에 갑니다.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41, 40. 네, 자, 가고 있는데 으아! 어디서 나오나요? 예, 어디서 보행자가 여기서 나오네요. 꼭 반대, 꼭 이쪽을 봐요. 예, 그 뛰어나와요. 빨간불에 저렇게 뛰어나왔어요. 몇 미터나 되나요? 예. 요 차 한 대 약 5m, 그 앞에 1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 3m. 그러면 한 8m 될까요? 지금 시속 37인데 멈출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예. 예, 이번 사고. 제한속도 50도로에서 저는 뭐 한 40도 좀 안 되게 가고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튀었는데 제 속도는 37입니다. 저는 녹색 신호였어요. 저는 1차로 가고 있었습니다. 보이고 1초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피할 수 있나요? 네, 제 쪽은 쳐다보지 반대편을 보고서 뛰어났습니다. 우리 보험사는 운전자로서 무조건 과실이 잡힐 거라고 합니다. 이거 큰 회사인데, 큰 회사 이렇게 얘기하네. 경찰에서 혐의 없음보다는 공소권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데, 범칙금, 벌점 부과 안 돼도 별도 소송하는 게 좋을까요? 경찰에서 혐의 없음을 안 해요. 만약에 사망사고면 혐의가 있다 없다로 합니다. 또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같은 중상이면은 그래도 그때도 공소권이 있기 때문에 공소권이 있으면 혐의 있다 없다를 해요. 근데 이번 사고는 신호위반도 아니고 속도위반도 아니고 그래서 또 횡단보도는 빨간불이니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도 아니에요. 이럴 때는 공소권 없음을 하거든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공소권 없으면은 그걸로 끝나요. 공소권이 있어야 혐의가 있다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공소권 없으면 끝나요. 그건 뭐 100%예요. 물론 요즘에 조사관분들께서 이것은 혐의 없지만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서 혐의 없음을 해야 되지만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권 없으면 결정함.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는 조사관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이거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직결심판 가야 되겠죠. 다친 분은 대인 접수를 원하는데 대인 접수를 해줘야 될까요?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으시군요. 운전자 보험 쪽에서 소송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송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지요? 이거요. 운전자 보험 형사예요, 형사. 이거는 민사죠. 내가 처벌 대상이 만약에 사망사고다 또는 중상해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 나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요. 물론 상대 측에서 나한테 손해배상해줘 막 그러면은 내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그것은 속가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면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그 특이하게 민사소송 그 변호사 비용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에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한도에서 근데 그게 변호사 비용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 그거에 의해서 5천만 원이면 440만 원이고요. 1억 원이면 740만 원이고 청구하는 액수가요. 그게 최대치가 1,500만 원까지 그 지원해주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특이하게 들어있을 거예요. 대부분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 내가 저 무단횡단자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보험사에서 스톱! 대주지 마. 대인 접수 치료비 대주지 마. 내가 따질게. 내가 싸울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굳이 내가 싸워야 될까요? 근데 그건 본인이 잘 판단하세요. 민사소송 비용,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지원해주는 그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요. 이 사건에 있었어요. 보험사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예. 불박차 잘못 있다 없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잘못 있다, 2번 잘못 없다. 투표 시작. 불박차 잘못 있다가 한 분 계시고요. 잘못 없다가 98%. 아까부터 이런 사고일 때 잘못 있다는 분이 계시네요.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내 차가 잘못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이게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불박차가 어떻게 피해요? 아니 그러면 저 앞에 나는 벼 있는데 가지 말아야 돼요? 혹시 그런데 나 한번 섰다가 또 섰다가 또 섰다가 또 섰다가
또 섰다가 그럼 피할 수 있죠. 그럼 뒤에서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예. 아, 이 블랙박스 잘못 없지요.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절대 50대 50 정도로 봤었어요. 옛날에 블랙박스 없을 때. 그러다가요. 제가 2013년도부터 SBS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을 2013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 하다가 이런 사건 이거 여태까지 50대 50으로 봤는데 이 50대 50은 너무하다. 아니 그래도 80대 20은 봐야지. 무단횡단 80분 정도 봐야지.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100대 빵이다. 이거는 100대 빵이다. 여태까지 법원에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100대 빵이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제가 그렇게 한 게 한 2015년 정도부터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아직 안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예전에 판사 선배들이 했던 이럴 때 몇 대면 이럴 때 몇 대면 그게 머릿속에 있거든요. 보험사 직원들이 파란 책 보듯이요. 법원에도 이런 파란 책은 아니지만 예전에 선배들이 이런 사고는 몇 대면 이런 식으로 몇 대 몇 한 게 요약된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도 있고 또 그 선배들이 그 자료도 있고 그게 막 그냥 혼돈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가 2015년, 16년, 17년, 18년 막 그렇게 진행됩니다. 제가 2018년 12월에 본격적으로 블랙박스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한문철 TV를. 그때부터 제가 이런 사고, 이거 100대 빵 이거 어떻게 피하느냐. 한 가닥 섰다 갈 수는 없다. 2018년도 12월부터 하고 2019년도, 2020년도 그러면서 막 이제 100대 빵도 있구나, 100대 빵도 있구나. 다들 놀라셨잖아요. 차대 사람 100대 빵은 없다. 바퀴가 굴러가도 100대 빵은 없다. 왜 없냐? 이런 게 100대 빵이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법원에서도 판사들이 아무리 봐도 이걸 어떻게 피해? 2020년도 이후에는 100대 빵, 100대 빵, 100대 빵, 100대 빵, 무죄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기준으로 몇 대 몇에 대해서는 저만큼 많이 떠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한문철 변호사의 SBS 모닝와이드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시작한 게 2013년 8월. 그 이전과 그리고 제가 유튜브 시작해서 막 해서 이제 제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제 구독자가 막 늘어나고 그럴 때 2020년도 그때까지는 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혼돈의 시대. 2020년, 21년부터는 이제 쫙 상식에 맞는 판결. 그렇게 세 개로 저는 분류하고 싶습니다. 제 기준이에요. 예. 자, 이 사고. 여러분들은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37로 가고 있는데요. 37로 가다가 나올 것을 알면 피할 수 있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예. 자, 1차로는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인가요? 계속 직진 차로인가요? 좌회전 차로가 됩니다. 근데 좌회전하려면 1차로 가야 되죠. 보험사는 불박차 과실 몇 %라 그러나요? 아직 조사 중에 있는데요. 네, 보험사는 운전자 잘못이 있을 수 있다. 불박차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고 물어보세요. 예. 경찰이 범칙금 부과하든가요? 만약에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직계시범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보험사는 아직도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어서 무단횡단자 치료비 대줘야 한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고나 무단횡단자 치료 때문에 아직 조사도 못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의뢰도 했는데 저거 할 필요 있나요? 저거 어차피 8m 정도 나올 거예요. 9m 나온다 하더라도 37로 가다가 어떻게 피해요? 예상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좀 불가항력이죠. 근데 밀려서 한 7, 80일 걸린대요. 네, 뭐 7, 80일 한두 달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저희는 무과실을 주장하면서 소송까지도 진행할 의사를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 대체로 운전자 과실 잡힐 가능성이 크기에 보험사 쪽에서 소송 가능 여부 검토해보고 소송 진행 못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 50% 나온 판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참고 자료로 면책 판례,
면책이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부책, 책임이 인정된 판례를 더 많이 찾아서 보내주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물어줘야 돼요. 저희가 원해도 보험사에서 소송 진행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험사가 보내준 판결들은 2020년 이전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사이의 판결들 아니던가요? 아니 2019년 여기 19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예, 2019년. 예. 제가 2020년도부터 바뀌고 이게 뭐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보험사들이 보내주는 자료가 여기 있어요. 여기 요 책이 2019년도 5월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2023년 9월에 또 개정판이 나왔지만 여기 보면은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언제 판례들이 2015년, 16년 그때 판례들이 많아요. 울산지방법원 판결 무지장 많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많고요. 이게 언제냐? 2015년, 16년 그때 판결들이에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직까지 혼돈의 시대. 코스모스가 아닌 케이오스. 보내준 판결들이 2020년 이전 거, 그때 거 아니던가요? 그랬더니 면책 판례 3건도 있지만은 부책 판례들을 보여줬습니다. 87년 판례도 있네요. 자, 2019년 3월. 2019년 3월이면 언제 사건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 사건이란 얘기예요. 2015년, 2005년, 2013년, 1987년 이거는 구석기 시대. 요거는 신석기 시대? 요거는 청동기 시대? 요거는 철기 시대 넘어오기 전? 저는 안 봐도 알아요.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판례. 2020년도 이전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꽝이에요. 전부 다 꽝. 꽝.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때는 100대 빵이어야 되는데 100대 빵 아닌 판례들이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신 사건이요. 1987년, 이때는요, 50대 50이에요, 이때는. 영상이 없잖아요. 그래도 차대 사람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면은, 차에게도 50% 더 조심했어야지. 예, 그때는 플랫버스가 없을 때니까. 이 보험사가 큰 보험사인데요. 앞으로도 이거 말고 다른 데서도 또 이런 식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자문 변호사 같아요. 거기 뭐 법무법인에서 자문 받은 거. 그것도 전부 다 2015년, 16년 이때 판례들이에요. 이때 판결. 이거 전부 다 꽝입니다. 꽝. 예. 2013년 이전은 완전 꽝. 2013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그때는 꽝. 2020년도 이후에 나오는 요새 판결. 네. 이거는 이 보험사는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과거 속에 과거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보험사인지는 까먹었어요. 불박차 잘못 1도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비를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